자, 다음은 월요일 오늘 아침 브리핑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부들의 잘못된 습관이요. 그 좋다는 견과류에 발암물질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제철 채소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갓 수확한 채소, 바로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구혜선 주부, 일주일에 한 번 주부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상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상자 속에는 푸릇푸릇하고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버섯도 있고 계란도 있고.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른바 제철 꾸러미라고 불리는 농산물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 가지 과일도 엄청 많다. 아무래도 산지에서 바로 배송해 주는 거니까 신선하고 유기농이고, 마트 가면 또 생각 안 나는 경우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야 되는데,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거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꾸러미 제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철 꾸러미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이곳, 농산물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뭐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예, 유기농 쌈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케일, 청겨자, 적겨자, 9가지 종류를 하고 있어요. 바로 딴 걸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신선한 채소들 따자마자 입으로 가져가기 이렇게 바쁘십니다. 그냥 드셔도 돼요? 시원해요. 네, 괜찮죠. 저희는 이게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니까 씻을 필요 없이. 비료도 그럼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친환경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현재 많은 가정에서 찾고 있다는 제철 꾸러미, 그 인기에 힘입어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에서 바로 수확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해 직접 전달해주기 때문에 농촌 경제도 살리고요. 가정에서는 간편히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신선한 유기농 채소로만 꾸려진다고 하니까 건강도 문제가 없겠는데요. 건강과 정성이 가득 담긴 종합 선물 세트. 오늘 아침 주부님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싱싱해 보입니다. 예. 사이트에다가 미리 꾸러미를 꾸려서 올려놓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가 필요한 농축산물만 선정해서 또 고르는 재미가 있는 꾸릴 수 거죠.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고를 수 있게. 그렇죠. 제철에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부터 과일,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일반 시중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철 꾸러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의 입맛대로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정해주면 끝입니다. 주부님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당일 수량을 체크한 농가에서요, 다음 날 일찍 소비자가 주문한 양만큼 수확 작업을 합니다. 이 야채는 오늘 이거는 들어온 거를 작업을 해서 오후에 출고가 돼요. 물건이 최대한 신선해진 상태에서 공급을 해드려야 소비자도 만족을 하실 테고 저희도 또 주는 보람이 있으니까. 마인드가 딱인데. 그럼요. 여기에 정성스러운 포장과 신선도 공정을 거친 후 소비자들의 집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직접 배송해 준다고 하니까 꾸러미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철 꾸러미를 이용해서요,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평소 견과류를 즐겨 먹는다는 박혜선 주부. 견과류가 없으면 왠지 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견과류 마니아답게 집안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몬드는 노화 방지랑 골다공증, 잣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이랑 고혈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시네요. 그럼요. 호두 같은 경우는 줄줄줄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챙겨 먹이고 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한 줌, 건강을 위해서 한 줌. 이러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견과류. 그렇기 때문에요, 한 번 구매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좀 뭐가 묻어 있고요. 냄새가 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실온에 견과류를 보관한다는데요. 박혜선 주부는 견과류에 생기는 이물질 때문에 고민이 있답니다. 이물질이요? 그럼요. 네, 이런 거는 버리고요. 그러니까 보이죠? 나머지 애들은 뭐야, 저게? 그렇진 않지만 씻어서 먹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씻어서 먹는다는데요. 견과류 속 이물질 과연 안전한 걸까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주부의 집에서 가져온 견과류를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쌀이나 콩, 어떤 견과류 등을 보관을 잘못할 경우에 곰팡이가 오염이 되는데 이때 생기는 곰팡이들이 누룩 곰팡이. 아까 그 시커먼 게 곰팡이구나. 그럼요.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들이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좋다던 견과류의 독소라니요. 이 견과류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혹은 약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어느 한 설문기관에 따르면 주부의 절반 이상이 실온에 견과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온에 견과류를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생기고 이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위험 독소를 분비한다는데요. 예. 1960년 영국에서 10만 마리의 칠면조를 폐사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밝혀져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럼요. 장기간 쌓일 경우 간암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 산패와 외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이 그야말로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세 종류의 견과류를 실온과 냉동으로 보관 방법을 달리해서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예. 3일 뒤에 견과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견과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냉동으로 보관한 견과류와 달리 상온에 보관한 견과류에서는 냄새가 나고요. 또 곰팡이균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보이네요.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견과류의 일단 기본적인 그 고유의 색상 자체가 변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 색깔의 어떤 그물같이 어떤 그 균사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색상이 검거나 아니면 푸른색이라든가 녹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색상 변화가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날 때 곰팡이 오염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독 같은 경우에는 끓여도 아니면 가열을 해도 독은 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만들어져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는 절대로 일단 만들어지면 먹으면 안 돼요. 그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열하더라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네. 절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곰팡이로부터 견과류를 지키는 보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일주일 정도 분량의 견과류를 밀폐용 비닐봉지에 넣고 최대한 공기를 빼준 뒤에 냉동실에 보관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또 하나, 보관할 당시 날짜도 함께 적어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사철이 되면서 새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사하는 집만큼이나 늘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있다가 도난을 당한 피해를 당한 분도 계십니다. 지갑에서 금품까지 눈 깜짝할 새에 감쪽같이 도난당하는데요. 피해 지역을 어느 한 곳으로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서울 전역을 무대로 한 이삿짐 범죄.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CCTV 영상에 잡힌 남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토바이를 앞에 두고 분주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바로 이 모습. 오토바이 헬멧과 이 작업복, 유니폼이 범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딸의 혼수 가구를 들이던 날 피해자 역시 이 남성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키 좀 크고 그냥 평생 작업복 입고 모자 쓰고 그러면 딱 들어오더니 보일러실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점검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고 의심이 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생각 없고. 예기치 못한 방문이었지만 유니폼과 가스 검침기에 금세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음료수를 사주려고 자그마한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허허. 주인이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가스 검침원이라 속이고 이삿짐에서 귀중품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는데요. 이수법에 당해 신고된 사건 건수만 52건, 피해 금액만도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액도 상당한데요. 현재까지 신고된 것만 저렇다는 거죠. 예. 절취한 작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범행을 10년 하지 이상을 않았나 해왔던 거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후 옷과 헬멧 등을 바꾸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세대 주택가에 이삿짐 차량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대상을 물색했다는데요. 그의 집에서는 헬멧과 범행에 사용된 옷가지들이 잔뜩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작업복 갖춰놓고 계셨네요. 그럼요. 1년 걸러서 한 대씩 지금 다른 오토바이를 교체한 걸로 좀 확인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훔친 돈으로 피의자는 좋은 아파트에 최고급 외제 차량을 몰며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생활을 해왔던 것인데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이삿짐 범죄.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복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을 하신다든지 핸드폰을 확인을 하신다든지 그 주의를 좀 잘 기울여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야, 이 10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복 갖춰 입으시고 열심히 도둑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사철입니다. 항상 본인의 현금이라든지 귀중품은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봤던 농산물 꾸러기 보니까 네. 솔직히 마트에 가서 장 보면 10만 원, 20만 원 순식간에 넘어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채소가 신선하면서 뭐 원하는 양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그의 작황이 좋지 않더라도 가격 변동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물 그리고 제철 채소를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저희가 봤는데 대부분 대량으로 사가지고 조금 먹고 이 식탁 위에 그대로 좀 놔두잖아요. 이런 보관 방법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과류가 대표적인 건강식품인데 예. 그 오메가3 지방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풍부한데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곰팡이에 이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관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그 배운 보관 방법을 꼼꼼히 좀 잘 살펴서 하시고요. 특히 또 이렇게 건과일하고 같이 두게 되면은 더 눅눅해지고 산패가 잘 일어난다고 하니까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